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MAGA와 현실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트럼프 국경 차르, 그리고 틱톡의 창립자는 모든 것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경 책임자로 임명된 톰 호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먼은 이민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실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경과 정책, 그리고 그가 왜 주목받는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톰 호먼의 이력. 톰 호먼은 미국 국경 순찰대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여러 대통령 아래에서 일하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호먼은 트럼프 첫 임기 당시 이민 및 관세국 IC의 국장 대행을 맡았고 가족 분리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적합한 인물로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호먼의 정책 방향. 호먼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초기 100일 동안 몇 명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자원과 의회의 지원에 달렸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사용해 이민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논란과 비판. 호먼의 발언과 정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민자 단속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며 불로주의 피난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는 도시들을 압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접근 방식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지만 일부 동맹들은 그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넷째, 개인적인 동기와 신념. 호먼은 2003년 밀수된 이민자들이 트럭 안에서 사망한 참혹한 사건을 목격하며 그의 신념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안전한 국경이 생명을 구한다는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민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때 내가 중미에 사는 부모였다면 나도 가족과 함께 이주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톰 호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실현할 핵심 인물로 강경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과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창립자 장이민과 틱톡, 이 미국에서 직면한 가장 큰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앱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기업이 정치와 법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과연 틱톡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이밍의 독특한 인생과 성공 스토리. 장이밍은 1983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 선택부터 매우 독창적인 기준을 세워 텐진의 난카이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에 가까우며 성비가 적절한 학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고 그부들의 컴퓨터를 수리하며 부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그는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이트댄스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연결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장이밍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틱톡입니다. 둘째, 틱톡의 글로벌 확장과 위기. 틱톡은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0년부터 금지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틱톡 금지 조치가 수정 헌법 제1조, 즉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금지 조치가 확정된다면 틱톡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철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이밍의 선택과 새로운 도전. 장이밍은 틱톡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공적 역할에서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큰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바이트댄스 CEO 자리에서 물러나 AI 연구와 투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조용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이트댄스 고위 임원들에게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영어 능력을 강조하며 내부 회의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화 전략은 틱톡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넷째, 틱톡 금지가 미칠 영향.
만약 대법원이 틱톡 금지를 지지할 경우 틱톡은 즉각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어 점차 사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틱톡에 의존하던 수많은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틱톡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글로벌 기술업계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장이밍은 공식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번 틱톡 위기에는 명확한 공식이 없어 보입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